속보, 미쳤다 충격적 진실 파장. 홍명보 연봉 20억 아냐, 홍명보. 연봉 20억 아니라고? 충격적 진실이 밝혀지자 축구 팬들 난리 난 상황. 홍명보를 향한 야유가 없었다. 이것이 민심의 반전이라고 해석하는 단순한 사람들이 있다. 아니다. 착각이다. 야유가 없다 등원한다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봐야 한다. 올바른 공식은 야유가 없었고 응원도 없었다는 것이다. 1차전 홈 경기 팔레스타인전에서 홍명보 나가를 외친 축구 팬들. 또 피노키옹 등의 비난 걸개도 걸었다. 3차전 홈 경기 이라크전에서는 이런 목소리와 걸개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 현상은 홍명보를 향한 분노의 민심이 돌아선 것이 아니다. 1차전 후 김민재 사태 등 논란이 있었고 붉은 악마는 경기장에서 야유와 비난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태극 전사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는 의미다.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홍명보에게 돌아선 민심과는 상관이 없는 현상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 응원 따로, 감독 야유 따로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선수들만을 위한 응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즉 경기장 안에서는 홍명보에 대한 분노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홍명보를 지지해서 야유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경기장 밖은 다르다. 홍명보는 여전히 한국 축구 팬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 HD의 뒤통수를 치고 K리그를 배신하며 불공정한 과정으로 대표팀 감독 지휘봉을 쟁취한 그 자신의 탐욕을 봉사라고 포장한 뻔뻔함.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경기장 안에서는 하지 못하니 경기장 밖에서는 확실하게, 냉철하게, 적극적으로 이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 홍명보의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 축구협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박에 나섰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축구협회의 주장은 국민과 축구 팬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축구협회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과 축구 팬들의 공정과 상식에 괴리감이 있었을 뿐이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76.4%, 공감하지 않는다는 14.1%였다. 축구협회와 홍명보의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꽤 있다. 문체부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유가 있다. 문체부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를 독립기구로서 인정을 한 것이다. 문체부가 대표팀 감독 선임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게 하면 정말 국제축구연맹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문체부는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축구협회 스스로 바로 잡으라고 한 것이다. 축구협회에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스스로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는가? 버티기에 돌입했다. 홍명보 선임에 관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축구협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명보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연승을 거뒀다. 3승 1무. 조 1위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고 주장한다.
홍명보와 축구협회 역시 결과가 좋으면 여론이 바뀔 거로 생각하는가 보다. 그러니 이렇게 뻔뻔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착각이다. 아무리 버텨도, 아무리 승리를 해도,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불공정이 공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불공정은 무한대, 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원히 간다.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는 주장은 정식 감독 채용 절차를 거친 공정한 감독에게 해당하는 주장이다. 결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여론을 뒤집을 수 있다. 하지만 홍명보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경기력, 성적과는 별개다. 공정과 상식에 관한 것이다. 특혜에 대한 반발이다. 경기력과 성적으로 뒤집을 수 없는 것들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다. 스포츠는 가장 공정해야 하는 분야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올바른 과정에서 나온 올바른 결과만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편법과 꼼수로 인해 얻은 결과는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린다. 국민과 축구 팬들 역시 올바른 과정 속의 올바른 결과를 원한다. 불공정이 승리할 방법은 없다. 지금 홍명보를 인정해버리면, 과정을 무시해도 좋으니 결과만 내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홍명보와 축구협회가 불공정을 조장하는 셈이고, 받아들이면 이것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 한국 축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미래 세대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다. 부정 출발한 홍명보는 절대 하나 된 국민과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몇 번이고 강조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홍명보가 물러나는 거라고. 정몽규가 물러나는 거라고. 3연승. 잘했다. 만족스러운 결과다. 하지만 뼈아픈 건 모두가 즐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 뼈아픈 건 홍명보가 아닌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은 감독이 오면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확실하다. 국민의 하나 된 지지를 받는 대표팀은 강하다. 그 무엇보다 강하다. 이 강함이 홍명보호에는 없다. 홍명보가 버티는 한 영원이 없을 것이다. 2. 4경기 공골 집중견제 시달리는 이강인, 홍명보호에 던져진 과제.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을 막기 위해서였다.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은 한국전 선발 라인업 왼쪽 측면에 수비수를 2명 배치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강인을 막기 위해 측면 수비수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자리에도 수비수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그는 공격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이강인을 막기 위한 전술이었다고 했다. 이강인은 15일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4차전 이라크전에서 상대의 집요한 견제에 시달렸다. 공만 잡으면 2~3명이 에워싸 거칠게 경합했다. 이강인은 결국 중앙이나 미드필드 후방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 압박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자연스레 공격적인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라크전뿐만 아니었다. 앞선 요르단 원정도 역시도 이강인을 집요한 견제에 시달렸다. 손흥민, 토트넘, 이 부상으로 빠졌으니 상대의 수비 포커스는 이강인에게 더욱 집중됐다. 결과적으로 이강인은 10월 A매치 2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A매치 2연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건 지난해 6월 페루 엘살바도르전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범위를 더 넓혀도 이강인의 최근 공격 포인트 수는 급감했다.
홍명보호 출범 이후 A매치 4경기 1도움이 전부다. 한때 8경기 6골 4도움 등 무서운 기세를 보였던 시기를 돌아보면 더욱 아쉬운 지표다. 그만큼 상대 입장에선 집중 견제 대상이 되고 있고 대표팀에서는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강인이 견제를 받는 사이 다른 동료들에게 기회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전방뿐만 아니라 배준호, 스토크시티, 이재성, 마인츠 05 등 다른 이선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강인도 나한테 2~3명이 붙으면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이강인의 기량을 고려하면 그저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건 너무도 큰 전력 낭비다. 어느샌가 고정이 된 배치를 벗어나 전술 변화 등을 통해 이강인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게 필요한 이유다. 앞으로 이강인을 향한 견제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강인의 연이은 침묵 속 홍명보호에 던져진 과제가 됐다. 3. B11 현장 또 다른 빅리거 홍현석. 벅차고 행복해. 대표팀 분위기도 많이 좋다. 훈련도, 경기도 자신있게. 국가대표팀 일정을 마친 홍현석이 소감을 전했다. 빅리그 이적 후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5일 오후 8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2026 피파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사 라운드 대한민국 이라크전이 벌어졌다. 경기 결과는 3대2. 한국의 펠레 스코어 승리였다. 한국은 전반 41분 오세훈, 후반 29분 오현규, 후반 38분 이재성의 연속골로 후반 5분 아이맨 후세인, 후반 45+5분 이브라힘 바예시가 각각 한 골을 넣은 이라크를 격파했다. 이로써 한국은 B조 1위를 공고히 다졌다. 홍현석은 당초 선발됐다가 부상으로 소집 해제된 손흥민을 대신해 홍명보호에 합류했다. 요르단전과 이라크전엔 막판에 그라운드를 밟으며 팀이 승리를 굳히는 데 도움을 보탰다. 홍현석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마인츠 05, 기하 마인츠로 이적해 빅리거가 된 뒤 처음으로 국가대표 스케줄을 소화했다. 이라크전 이후 믹스트존에서 홍현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먼저 홍현석은 저번 소집엔 오지 못했는데 이번에 올 수 있게 되어 기뻤다. 홈에서 뛰어서 좋기도 했다라면서 마인츠 이적 후 매주가 행복하다. 설렌다. 강팀들과 매주 경기를 하는 게 기대된다. 감사하게 살며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홍현석은 분데스리가 입성 후 가장 달라진 점은 상대다. 레벨이 높아졌다. 너무 잘해서 뛸 때 벅차기도 한다. 그런데 그냥 기분이 좋다. 그런 선수들이랑 뛰는 걸 꿈꿔왔기 때문이다. 라고 분데스리거가 된 뒤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고 언급했다. 국가대표팀의 베테랑 이재성은 홍현석의 소속팀 동료이기도 하다. 이재성은 먼저 마인츠에서 자리를 잡은 선수였기에 홍현석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홍현석은 재성이 형이 정말 잘 챙겨주신다. 그래서 편하게 적응을 잘하고 있다. 많이 배워서 좋다. 재성이 형은 마인츠의 핵심 선수다. 선수들도 인정한다. 재성이 형 같은 위치가 돼야 한다라고 이재성에게 존경심을 나타냈다.